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미애도 두 손발 다 든 검찰 점령국 최강욱. 검찰은 적폐이자 괴물이다. 아,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재인이가요, 월요일 날 7시에, 그것도 이제 새벽에 이제 자기가 임명장 만든 거죠. 그래갖고 7시에 추미애 임명한다는 거를 발표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추미애 보고 검찰 인사 우리 저기 청와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가서 얼른 읽어! 이게 이제 이 문재인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최강욱이라든가 거기에 이거를 다 만지는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작자들의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법을 다루는 걸 보니까 그래도 추미애가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이는 이 사실 저기 봤대는데 도저히 그게 이제 만주 변호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도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나중에 말하자면 우리 법에 어긋난다. 하긴 뭐 공수처라는 법에도 없는 기관을 만들었으니 그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아마 추미애가 좀 시간을 끌면서 이거 이렇게 절차는 지키자 이랬을 겁니다. 추미애는 우리가 보기엔 좀 황당하고 또 이런 점은 있었어도 추미애 자체로 볼 때는 그래도 자기가 판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그 다음에 추미애야말로 민심의 바다가 어떤지를 경험을 했던 그래도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가파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추미애는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일단 윤석열이 만나자 이러는데 윤석열이를 어저께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연기돼 갖고 이제 오늘 만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추미애하고 사이에 지금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용암처럼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미애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권력의지도 강하지만 자부심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강욱이 같은 이 군 법무관 출신의,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들어도 정말 논리도 안 맞고 뭐 미친 사냥개처럼 검찰을 적폐라고 하면서 다 찢어 발기겠다고 다 모가지 치겠다고 달려드는 애를 보고 추미애가 쟤 뭐야? 쟤 진짜 이상한 애네? 쟤하고 같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참변을 겪으려고. 이거는 참사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추미애하고 최강욱하고는 그렇게 그동안 뭐 그 일면식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왜 그러냐면 최강욱은요, 그동안에 저기 들판에서 놀았어요. 광야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최강욱이는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태어난 그 뭐 성장 과정 이것도 다 마이너였고요. 그 다음에 군 법무관도 사실은 사시가 아니라 군 법무관 시험이라는 거는 마이너로 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낭패감, 그 다음에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나는 약간 페이크야, 이런 생각이 최강욱이의 머릿속에 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강욱이가 어울렸던 사람들은 뭐 주진우, 뭐 정봉주, 뭐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이는 낄낄거리고 막 막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팟캐스트라든가 또 이런 데서 최강욱이가 이름을 알린 거예요. 얼마나 말을 독하게 하고.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이제 저하고 방송할 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옆에서 있는데 정말 입냄새가 너무너무 나가갖고 그게 어느 정도는 알면은 저도 참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근데 입냄새뿐만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하이에나가 왜 썩은 고기만 달려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강욱이를 이렇게 보면서 너는 썩은 고기만 물어뜯는 하이에나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최강욱이가 그동안에 하이에나처럼요, 그냥 물어뜯어가지고 보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남재준 장군, 이분 참 청렴하고 남희석 씨가요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 노무현이 국방장관 하라고 했을 때 거절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노무현 밑에서 그리고 국가관도 다른데. 이분 너무나 고결한 분인데 이분을 마치 무슨 뭐 군 뭐 이렇게 횡령한 것처럼 갖고 거기서 완전히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사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번을 한 9시간씩 이렇게 2번 방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최강욱이는 복수와 분노에,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그 도리 말하는 게 있어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일본에 아무나 막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현증 환자, 또 사회에 대한 이 분노, 아주 엄청난 이 이런 게 있어갖고 화병난 환자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는 걸 보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마치 박수무당이 그 선무당 박수무당이 막 작두타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작두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추미애는요, 이 최강욱 인사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민변 출신으로 완전히 최강욱하고 이광철이가 그냥 싹 깔아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달레반이에요. 달레반.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거나 아니면은 검찰국장에 임명하거나, 검찰국장은 이 황희석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갖고 황희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지난번 2010년 강동갑에 나갔어요, 경선에. 근데 이 사람 포스터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다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 깡패 아입니다, 민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기 포스터에 써 있어요. 나 깡패 아니고 민변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검찰이라는 것은 괴물이다, 마구마구 휘두르는 괴물이다. 자기보다 검찰이 괴물이란 말 하겠어요. 괴물은 여러분 민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괴물은 우리법 연구예요. 거기는 다 괴물들이 있어요. 근데 검찰이 괴물이라고 하면서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 다행이죠. 근데 황희석이를 검찰국장으로 내세운 거예요. 근데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알짜 중에 알짜입니다. 예산부터 뭐 이 수사하는 것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자기 손바닥에 쥘 수 있는 실세 중에 실세 자리예요, 검찰국장이. 그런데 이 황희석이를 검찰국장을 하겠다고 최강욱이가 쓱 내밀었더니, 이광철이하고 쓱 내밀었더니 뭐라고 했냐, 추미애가 노 한 거예요. 황희석이 안 돼. 황희석이는 여러 가지로 좀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라든가 이 법 쪽에서는 아이고 두야, 아이고 골치야. 이정열이 판사계에서 아유 두야, 가까새끼 짬뽕이라고 한 것처럼 황희석이도 그거 못지않게 욕설을 SNS에 올려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황희석이를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석이가 막 그 욕설을 해가면서 이제 사표를 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뭐 이러면서 이제 던졌겠죠. 네, 자 벤틀리님께서 스포츠스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벤틀리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용구라는 사람을 지금요 서울중앙지검장, 이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즉 검찰총장 바로 다음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용구라는 사람을 얹히려고 하는데, 이 한마디로 이제 이용구라는 사람이 법무실장에 이제 됐을 때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민변 출신으로서 검찰의 요직에 앉은 그 테이프를 진짜 검찰 역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국회 측 변호인, 즉 말하자면 그 더불어 우리 당에서 내세운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열렬하게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한때는 이 사람이 정부 기관에 오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박상기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용구가 법무부 장관이다. 즉 법무부의 실세는 이용구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아주 우리 검찰에 대해서는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밀실 조사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는 적대감 이거를 굉장히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세 중에 실세 이용구,
이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쓱 내밀은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추미애가 나 황희석은 못 받아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역시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요, 문재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장 가려면 권력 의지가 있죠. 그 다음에 추미애가 갖고 있는 당내에서의 입지, 이런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드루킹 괜히 고발해가지고 지금 김경수 감옥에 쳐놓고 그거 원죄는 추미애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민주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는요, 또 자살골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는 일단은 최강욱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비토는 났지만은 그러나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그 인사안을 추미애가 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검찰 큰일 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보건님께서 민변 쓰레기 소각장으로 정말 우리 검찰이 된다는 거 너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루키루님께서 추노가 될 것인가 추미가 될 것인가 아주 오늘의 촌철살인입니다. 진짜 추노가 될 것인가 추미가 될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일선 검사들 노가다급 업무량이라는데 너무 깎아내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검사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보면은 그냥 이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게 막 이만큼씩 있고 이러면 그거 보다가요, 밤 꼴딱꼴딱 새는 그런 검사들 참 많아요. 그래서 검사들 중에는 집에 아예 못 가고,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옷 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 헌옷 이제 땀이 그냥 막 있는 땀내 진동하는 옷 부인이 갖고 가고, 이런 검사들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검경은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나쁜 놈 한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 처단 역할, 수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검경이 바로 서야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검경을 이런 식으로 진짜 검찰은 자기네가 그냥 완전히 충견으로 만들어버리고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푸들로 만들어버리고 문재인 일당의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최강욱이라는 작자가 이런 말을 했죠. 조국 아들의 인턴 확인서 이거 준 거 진짜다, 이거 가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진짜야 이겁니다. 가짜인 거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 아들을 못 봤다고 하는데 최강욱이가 뭐라고 하냐면 검찰에서 전화 하나 띡 해가지고 그 조 아무개라는 애 봤냐 하니까 못 봤는데요 하니까 그거 갖고 못 봤다고 한 거다. 걔 안 왔다고 하는 건데 걔가 2차례 와가지고 뭐 나한테 이것도 받고 지시도 받고 심부름 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들이 무슨 쓰레기입니까? 네? 정말 기레기들을 쓰레기라고 요새는 한다 막 이러는데 기자들을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는데 검찰이 그러면 쓰검입니까? 대한민국 검찰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아래서 이 조국 관계에 수사하는 이 검찰을 엘리트들을 싹 뽑아서 했습니다. 왜? 지금 윤석열은 정말 조국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 검찰에서는 다면 수사합니다. 한 사람한테만 전화 걸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너 검찰에 소환 안 오면 공소장에다 네 이름 적시하겠다고 자기를 협박을 했대요. 이게 왜 협박입니까, 여러분? 안 오면은요, 소환 불응 이래갖고 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하고 같이 공범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악악대고 있는 건 뭡니까? 그리고 왜 소환에 떳떳하면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깜깜이 수사 아닙니까? 검찰에서 조국이 어저께 검찰이 소환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코링크부터 시작해갖고 유재수 것까지 물어봤다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지금 무시되고 있고 유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강욱이 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찰에 출석했다 이거 하는데 왜 그걸 못하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 최강욱이가 만든 거는 지가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인턴 활동 이거는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확신을 해요. 정말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뭐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잘합니다. 이게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은 조국같이 너희들도 다 털어봐. 조국처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국이 뭐 나온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털어봐도 조국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정말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때 많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털어봤고 막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머니를 털 때 말하자면 먼지만 있으면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는데, 조국의 경우는 뭡니까? 그냥 호주머니 이렇게 거꾸로 드니까 그냥 쫙쫙쫙쫙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털면 조국처럼 안 털릴 게 없어요? 우리 털릴 거 없어요. 조국 같은 사람은 단군 이래 없었던 거예요. 단군 이래 이렇게 먼지가 태산 같은 인간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민정수석으로, 그런 인간을 법무부 장관으로, 얼마나 문제이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 같았으면은, 또 얼마나 황교안하고 나경원이 우습게 보였으면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했겠습니까? DJ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는 저분과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인간 절대로 DJ나 노무현 정권에서는요 법무부 장관으로 안 해요. 문재인이 그만큼 국민 무시하는 나쁜 작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돌아버리는 작자죠. 그리고 조국한테 아마도 많은 것이 책이 잡혀 있을 겁니다. 가족관계라든가 문재인의 뭐 집 문제라든가 이런 걸 조국이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조국에 대해서 시킬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조국하고 정수기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꼭 털어야 될 게 있습니다. 권양숙의 640만 달러, 여러분 꼭 털어야 됩니다. 아니 640만 달러 먹어가지고 자기 남편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여자가 무슨 국모라고 하면서 어디다 얼굴을 내놓고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여성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640만 달러 뿐이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이라든가 그 뒤에도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한 게 김경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똑같은 관계가 조국과 김정숙이었던 거예요. 둘이 어떻게나 사이 좋았는지 농담하면서 사람들이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물론 사귀는 게 아니라 둘은 공범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15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모든 걸 걸고서 정권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는 더 부패한 나라가 되고, 청와대는 범죄에 속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홍콩이나 샹하이의 삼협회 같은 뭐 양촌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인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은 친문이라는 게 뭡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친노라는 게 뭡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치인의 우리 우파들은 자존심을 갖고 박빠, 뭐 황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거는 좌파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못난이, 모질이들만 하는 짓입니다. 쟤네들 친노, 친문, 뭐 문빠, 뭐 대깨문, 달좀, 그거는 좌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품이 있고 책임감 있고 이 나라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보수들은 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